안녕하세요. 비자 인코리테인컴 행사 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입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코리테인컴 행사 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지금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이크를 새로 구입을 했고 적은 비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노트북과 연결해서 윈도우하고 G를 누르면 이제는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엑스박스 같이 화면 자체를 녹화를 하면서 이제 음성도 녹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음성 녹음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세 번째 마이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C 타입도 바꾸어 보고 또 USB 타입도 바꿔 봤는데 정말 힘드네요. 정말 조금 전에 3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어, 소리가 녹음 안 돼서 다시 강의해야 됩니다. 제가 네 번까지 해본 기억이 있는데 결국 네 번째는 됐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게 너무나 사람들을 저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상은 잘 녹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가 F2 거주 비자하고 영주 자격 또 E7의 특정 활동 비자 관련해서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입니다. 그게 지금 Gross National Income 해서 GNI 국민 총소득을 국민 총소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GNI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관련돼서 얼마만큼이 적용됐을 때 금액이 얼마인가는 제가 저번 강의로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그 2023년도 GNI 할 때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회계 연도가 되는 거고 그 기간 이후에 이제 3월에 한국은행에서 이 부분에 GNI 2023년도 GNI에 관련돼서 이제 잠정 GNI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잠정 GNI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405만 원 정도가 됐고요. 네. 이제 이 걸로 일반적으로 간다면 실제로 이제 확정 소득이 GNI가 6월에 발표되는데 이게 50만 원이 일반적으로 잘 안 넘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 GNI가 발표가 됐고 그 GNI가 4,730만 원 가량이 됩니다. 20 얼마인데 대략적으로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이번에 적용하는 게 GNI가 36,000불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GNI가 발표가 되는 거는 US 달러로 발표가 되고 이거를 한화로 환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 환율 적용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환율 변동의 평균인데 지금 현재 US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한화 원이 상당히 원화가 절상이 돼 있어. 가치가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1,300원 이상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730만 원 정도가 이미 발표됐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2022년도 GNI 2022년도 확정된 GNI가 2022년대 확정된 게 이제 작년에 6월달에 발표된 한국은행에서 4,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늘었느냐? 지금 4,550만 원 정도로 늘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GNI에 관련돼서 영주 자격이나 아니면 E7 원 비자 변경할 때나 또는 뭐 F2 거주 비자로 변경할 때 GNI를 대체해야 되는 소득의 산정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GNI를 대체할 소득 산정을
제한하는 거를 두 가지를 제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측 가능성, 이민 정책 가장 큰 획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가 소득에 산정하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 소득하는 산정하는 그 기준이 지금 GNI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업앤다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이 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한 가지를 더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환경사회에서 6월 15일 날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 출국 강의, 현장 강의를 좀 진행하고 할 예정인데 이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저희 협회 대한행정사회에 연락을 하셔서 안내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신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제가 좀 강의를 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F7, F2R, F299 비자의 F2 세 가지, F5 제가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일반 영주자격 F5-1 그리고 국민의 영주 자격 F5-2, F5-4 영주 자격의 배우자의 영주 자격, 그 다음에 F5-6, 그 다음에 동포의 영주 자격, 그 다음에 F5-9 해외 첨단 기술 분야의 박사, F5-11, 그 다음에 우수인재, 그 다음에 F5-10 국내 석사, F5-15 국내 박사, F5-16 점수제 영주 자격으로 3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거. 다음 점수제 영주 자격인 F5-16의 배우자 F5-18 이렇게 총 10가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6월 15일 토요일 날에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강의를 하겠고요. 자, 현장 참석 대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수 강의는 아니고요.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정사 정회원 또는 이제 비회원이신 분만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강의를 들을 수는 없다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 홈페이지 또는 저희 이제 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 연락을 해보시면 자세한 사항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NI를 대체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다음에 그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성, 신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측 가능성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GNI는 아시겠지만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빗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자 전년도 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자 GNI를 대체할 소득 산정 방식을 좀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3년 GNI 평균으로 좀 산정을 하자. 그래서 완충 작용을 조금 더 좀 적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두 가지 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 GNI 2022년도에 확정된 GNI가 4,2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지금은 4,450 이미 지금 변경된 부분들은 무시를 하시고 자 만약에 확정된 GNI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GNI로 적용을 하지 말고 자 전년도 최저시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전년도 최저 시급인 9,620원. 만약에 올해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러면 월 급여는 이제 201만 원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최저 시급에 209, 한 달에 209시간을 곱하면 이제 월 최저, 급여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18배로 하고 있는 게 지금 F299 비자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F299 중에 근무처 변경 허가, 근무처를 변경을 할 때 허가 대상자들이 있어요. 자, E7 중에서 뭐 기계공학자라든가 이런 몇몇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E7-2부터 E7-4 비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E7-4 비자가 굉장히 많죠. 이제 여기에 F299 비자로 변경을 할 때 소득 산정 기준은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299 비자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올해부터 3,6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있기 때문에 자, 4,250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자,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21배 또는 뭐 21.5배 이렇게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사치가 되는 거를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21배를 할 건지 21.5배를 할 건지 요거는 이제 정해지면 법무부에서 정하면 되는 거고요. 정하면 된다.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GNI의 업앤다운이 너무나 심하고 예측 가능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뭐 21배 이런 식으로 GNI를 대체하는 부분이 된다면 굉장히 좀 예측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올해도 2024년도에 한 6월경에 이제 2025년도 최저시급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이전부터 내년에 시급을 알 수 있는 상황, 예측 가능성. 그래서 지금 GNI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도 2024년에 3월 달에 한국은행에 그다음에 이제 잠정, 그다음에 6월 달에 이제 그 확정된 GNI가 발표되고 그러면 결국은 1년 6개월까지 확정된 GNI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확인한다면 이미 2024년도 6월 달에 자, 2025년 최저 시급이 발표가 되면 환산으로 해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다만 이제 적용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적용 시기를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7월 1일부터 뭐 시행을 한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년도 뭐 최저 시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소득이 나오는 5월 달이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뭐 7월 1일부터 시행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본부에서 이제 상의를 하면 되겠고, 다만 이제 어떻게 GNR을 대체할 것인가?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뭐 21배, 22배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자, 3년간의 GNI 평균을 적용하자. 만약에 지금이 이제 2022년 이 세 개 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2023년도에 GNI가 확정된 GNI가 보통 6월에 발표가 되면 자, 7월 1일부터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2021년, 2022년, 2023년의 GNI의 평균을 적용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제가 예시로 해놓은 겁니다. 예시. 예. 자, 예시로 해놓으면 만약에 3개년이 2022년, 2021년, 2022년이라면 이 세 개를 합한 평균이 4,032만 333원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배를 하든지 1.5배를 하든지 2배를 하든지 2.5배를 하든지 요거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정하면 된다. 정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준점을 완충할 수 있는 작용점이 돼야 된다. 지금 보시면 2023년에 지금 발표된 게 4,700 한 3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다음에 2022년도도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4,55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2022년도 GNI는 작년 6월에 확정된 GNI가 4,25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또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완충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완충작용으로 적용을 하려면 지금 자 2023년 이렇게 되고 2021년이 4,065만 4천원이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자, 뉴로 하고 있는 게 4,730과 그 다음에 4,550과 그 다음에 4,065, 4,065를 하고 여기에서 3으로 나누면 자, 여기에 평균이 얼마가 되느냐? 자, 4,448만 원이 형성이 됩니다. 4,400
48만 원을 평균으로 잡고 여기서 한 배 또는 뭐 두 배 또는 1.5배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많이 오르더라도 완충작용이 2022년도와 2021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GNI 예측 가능성 그리고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확정된 GNI가 나오고 7월 달부터 적용하는 그 부분이 정말로 모호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방법은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20배, 21배, 22배 이렇게 해서 배수로 정하는 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완충작용을 위해서 자, 2023년도 GNI가 발표가 되면 자, 2022년도, 2021년도, 3년도 GNI 평균을 적용을 하자. 다만 자,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월에 임시보다 2023년도 GNI보다 100만 원 이상 넘으면 이제 10월 1일 날에 적용하는 거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이면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되, 자, 3개년의 GNI 평균을 적용한다면 좀 완충적인 작용들이 상당히 돼서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F7 비자하고 영주 자격 또는 E7-1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GNI 관련해서 국민 총소득, 이 GNI를 지금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오르고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자, 전년도 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뭐 18배, 20배, 22배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로 정하게 돼서 적용한다면은 예측 가능성이 그리고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럼 두 번째는 자, 변동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서는 완충 작용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자, 3년의 GNI 이제 평균으로 자, 이걸 한 배를 할 것이냐, 1.5배를 할 것이냐, 두 배를 할 것이냐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반드시 전년도 GNI에 포커스 맞출 필요는 없고 전년도 월 최저임금이라든가 3년간의 GNI 평균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한번 제안드리고 뭐 법무부라든가 정책본부라든가 이런 부분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실상을 좀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는 부분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유튜브 가입자가 1,800명이 좀 됐고요. 자, 6월 달까지 12,000명이 될 수 있게끔 12,000명 이렇게 되는 12,000명이 되는 거죠. 예, 12,000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은 지금 510개가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힘을 좀 주시고요.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작년 12월, 올해 1월에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 심화 과정으로 했는데 영상에 올라가 있는 건 이론 강의 10강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6월 15일에 자, 대한행정사회에서 F2 비자와 그다음에 영주권에 관련돼서 심화 과정을 좀 할 예정이고 총 8시간 강의입니다. 8시간 강의 중에 실제로 한 70% 정도가 이론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 행사님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20분 정도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한 1분 정도가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조금 더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뭐 이렇게 대본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만 짜고 제가 실강의 식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목소리가 녹음 안 되는 거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강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이 강의가 잘 녹음이 돼서 여러분들께 좀 전해졌으면 합니다. 이상 Visa in Korea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